네, 시장의 생존법을 알려주는 오과장 리포트 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오과장 리포트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정말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투자 혹한기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이 코스닥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거래 대금이 11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점이 무척이나 우려스럽고요. 반도체 쪽도 노이즈 포착됩니다. 중국 AI 스타트 기업이죠. 문샷발 쇼크로 이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 설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7월 달에 딱 2번 방송이 있었는데요. 그때 공략해드린 모닉 IPS부터 시작해서 HPSP까지 각각 20% 그리고 10%가량의 상승 흐름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준비해뒀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고요. 네, 이제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해답 알려주시고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실 오치열 과장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과장 리포트의 오치열입니다. 제가 월요일만 되면 왜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는지 약간 좀 불안감도 나오면서 이게 블랙 먼데이 뭐 다 갖다 붙이면은 그냥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연휴 끝나고 이제 조금 상승 흐름 나와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게도 아침부터 별로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별로고 뭐 잠깐 올라갈 듯 하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일단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오늘 7월 20일 국내 증시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왜 이렇게 떨어졌지? 코스피가 원래 앞에가 8 아니었나요? 이게 계속해서 우후죽순 떨어지고 하루에 코스피가 300씩 떨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를 뚫지 않았다라는 거에 안도를 해야 하는 건가라는 싶은 생각도 들고 개인들의 돈은 역시나 끊임없이 산유국처럼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가 그래도 사자 포지션이어서 참 다행이었던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 기관에서는 여전히 매도 포지션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반도체 피크아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코스피 만스피는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코스닥은 약간 실망스럽긴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른 것도 없는데 왜 더 떨어졌나 약간 이런 불안감도 있으면서 이게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같이 눌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코스닥도 힘을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과거에 S&P가 상승 나올 때는 코스피가 따라가진 못하지만 S&P 나스닥이 빠질 때는 코스피가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이런 것들과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관계가 비슷하게 양상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1,500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조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그래도 천만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계속해 보자면 자 제가 공략을 했던 것들 이거 제가 다행이었습니다. 네. 너무 다행이었고 SPG 같은 경우에도 아직 상승 흐름을 제대로 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익 IPS랑 HPSP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괜찮은 그런 기업들이고 상승 흐름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수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 방송에서도 계속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역시나 차츰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퍼스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퍼스텍은 많이 올랐었습니다. 과거에 2만 원 가까이 18,000원까지 뚫었던 그런 기업인데 그 이후로 쭉 빠졌습니다. 쭉 빠지면서 이때 당시 방산에 대한 그 국내
키 맞추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방산 업종 자체적으로 쭉쭉쭉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거에서도 이때가 저점인지 이때가 저점인지 모른다. 이때가 저점인지 이때가 저점인지 모릅니다. 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구간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제대로 눌리는 거를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퍼스텍은 촉수 엄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요 시즌에서 방송을 하고 눌렸다가 바로 올랐습니다. 바로 올랐지만 오늘 장에서도 18% 하락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하락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오치열 이 양반아 이거 다시 본전 왔다. 어떡할 거냐 하실 수 있는데 본전 오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 매수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보시면서 원익 IPS 그때 많이 올라가지고 놓쳤었었는데 아쉬웠었죠. 그쵸 아쉬웠었는데 다시 자리가 왔네 라고 하면서 기쁘게 다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10만 원 초반대 라인 원익 IPS 매수 공략을 이야기를 계속 했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상 반도체 시장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삼성전자 이거 이재명 정부가 레버리지 2배 이거 통과시켰는데 이거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나운서님. 네. 이거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괜찮을까요? 그래도 네. 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실적 시즌 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넓게 봤을 때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 갖고 있습니다. 우상향에 대한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도 그렇죠. 저도 늘 희망적인 이야기는 해드리고 싶긴 합니다. 정말 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합니다. 지금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을 해서 세계 경제 자체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 그런 리스크가 많다. 사실상 S&P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S&P 500 이런 기업들은 튼튼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교체를 해주거든요. 교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낙폭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조금씩 나오면서 지금 S&P도 한 1% 저번 주에 이렇게 하락 나온 상태고 전일장입니다. 그리고 다우도 역시나 이게 힘을 그렇게 크게 못 쓰고 있는 모습들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중동에서는 그 걱정이 계속 되더라고요. 네. 이거 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싶어 하나. 이란이 상선들 쏘고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요. 왜 이러는 건가? 이거 전 개인적으로 이거 속된 말로 정말 갑자기 안 좋은 생각밖에 안 떠오르는데 네. 이란은 왜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그냥 그 트럼프랑 어떻게 좀 원만한 합의를 제가 하루빨리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다 터집니다. 우리나라 네. 국내 증시가 사실상 반도체 피크아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다, 이런 이야기에 수급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그거 하나 요만큼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어도 국내 증시는 큰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저번 주도 그렇고요. 지지난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도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한데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으나 제가 봤을 땐 이번 주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큰 힘을 못 쓰지 않을까. 네. 큰 힘을 못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이 단기적인 우리나라 국내 증시 큰 상승 흐름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조금 하락 국면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합세를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일단 여러분들이 세계 체크를 한번 해주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좀 안도감. 사실상 여기에서 더 떨어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삼성전자. 솔직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저는 여기에서 너무 많이 빠졌다. 네. 솔직히 과거 생각해서 삼성전자가 24만 원? 22만 원, 23만 원, 24만 원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은데
37만 원까지 갔다가 20만 원 초반대까지 빠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반토막 나서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요단강 건너는 거 아닌가. 이거 심리적 지지선, 아주 강한 심리적 지지선이 있습니다. 여기 121선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탈되면은 이거 우리나라 온 국민들 다 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20만 원까지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좋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 반도체 피크아웃 그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뭐 안 좋은 이슈들, 하지만 여기에서 20만 원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들 많이 압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다시 꺾여서 뭐 5만 전자, 6만 전자, 7만 전자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삼성전자가 돈을 세계에서 제일 잘 벌잖아요. 네. 제일 잘 벌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조금만 낮춰주시고 그냥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제가 계속해서 좋은 반도체 섹터들 종목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따라가면서 수익 가져가면서 삼성전자도 좋은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무엇보다 이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 오치열 과장님의 이 종목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무려 8거래일 만에 22.3%라는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HPSP는 2거래일 만에 12.8% 상승입니다. 네, 그런 만큼 오늘도 오치열 과장님께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신규적으로 접근 가능하면서도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대해서 무료 리포트 준비해뒀다라고 하시니까요. 네, 이 리포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문자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네, 문자샵 3989번으로 오과장 3글자 남겨주시면 참여가 가능하시겠고요. 다만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함께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저희가 실적 시즌을 앞두고 꼭 주목해봐야 될 반도체 소부장 종목과 함께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과장 리포트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주도주들이 쉬어가는 사이에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에 이 순환매가 퍼질 수 있을지 저희가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향성을 잡기에 앞서서 현재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과장님
우선 지난주 이 시간 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던 HPSP 그리고 지지난주 방송이죠. 원익 IPS까지 뭐 각각 10거래일을 넘기지 않고 뭐 12%, 20%씩 또 상승 흐름 나와줬습니다. 오늘의 종목도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약간 좀 아쉽습니다. 네. 원익 IPS, HPSP 두 기업 모두 다 목표 수익률의 절반도 달성을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원익 네. IPS랑 HPSP 두 종목 모두 다 저는 최소 50% 이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만큼 눌려 있는 상태였었고 고점 대비 충분히 50%까지는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업 역시나 최소 50% 기대 수익률 50%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이고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재밌는 게 반도체가 참 좋죠.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라고 하면은 그냥 일단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서 나는 반도체를 아직 담지 못했다. 아직 못 담았다.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재미없다 이제. 네. 왜냐? 좀 많이 빠져서 재미없다.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들어가는데 미치고 팔짝 뛰겠다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많으시죠.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제 주위에도 너무 많고 그런데 여기에서 삼성전자 그래 뭐 좋은 기업이지. SK 하이닉스 좋지.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반도체 빨리 오를 수 있을 만한 거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지난주에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장비주, 자 반도체 장비주는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막 밀어붙이거든요. 앞에서 끌어당기고 뒤에서 밀어붙이고 하다 보니까 반도체는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시장이 조금만 살아나면 사실 네네. 투톱보다 더 탄력 맞아요. 좋은 게 소부장이죠. 맞습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신 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근데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그렇거든요. 네. 원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3%, 4% 움직인다. 야 많이 가네 하는데 요새는 10%씩 움직이니까 그렇죠. 이거 감을 못 잡겠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 오늘 가지고 온 반도체 장비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빨리빨리 움직이고 큰 폭의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힌트 있습니다. 힌트 그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보시면 뭐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 없죠. 보시면 모를 수가 없고 자, 제가 이거 그 사명을 가렸었는데 사명이 갑자기 공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네. 괜찮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상관없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이거든요. 네. 공개 방송으로 자 TC본더 전 세계 점유율 70%가 넘는데 자 제가 여기다가 70% 넘는 1위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자 써져 있습니다. 자 써져 있어요. 지워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궁금하시죠? 감쪽 같아요. 자, 감쪽 같죠? 네네. 이거 아무도 모를걸요? 아무도 못 봤습니다. 글자가 한 5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자, 제가 다 지웠고, 보시면 HBM용 TC본더 시장 점유율 2025년도 12월 기준 71.2%입니다. 71.2%. 네. 이 정도 점유율이면 전 세계 1등입니다. 1등. 근데 네. 저희 과장님께서 참 전 세계 1등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전 세계 압도적 1등, 전 세계 유일, 뭐 국내 최고, 국내 최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걔네들이 제일 잘 나가요. 그 기업들이 제일 잘 나가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수익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데 실적. 그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걔네들을 잡으려고 하면은 다 도망가 있어요. 음. 다 도망가 있기 때문에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잡을만 하겠네. 지금 보니까 지금은 잡을 수 있을 만한 가격대인데 많이 이렇게 막 올라갔거든요. 막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혹은 이렇게 올라갈 듯 하다가 이렇게 빠진 그런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계 2위 기업을 찾을 필요가 있나? 없죠. 세계 3위 기업
우리나라 2위 기업, 3위 기업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1위만 기억하는 아주 훌륭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도 1위 기업을 가지고 가야겠다. 네. TC 본더 전 세계 점유율 1위. 70%로 1위 기업인데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다행히 없네요. 자 TC 본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그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잖아요. 네. 서울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도 교통체증이 장난 아니던데 그 TC 본더는 이 병렬로 그러니까 직렬로 막 그 뭐 전기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연산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려서 이거 쭉쭉쭉쭉쭉 쌓아서 위로 올린 다음에 병렬로 한 번에 쫙쫙쫙 보내자. 이렇게 해서 TC 본더는 본드 같은 거예요. 위에 쌓아놓고 그거를 쫙 붙여주고 그 문제 안 생기게 열로 팍 한 다음에 바로 냉각기로 팍 쌓아가지고 순식간에 딱 붙게 하는. 고정을. 그쵸, 고정하는 그 반도체 TC 본더 굉장히 필수적인데 이게 보면은 뭐 막 쌓아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아파트입니다, 그냥. 아파트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주택만 쫙 그 미국처럼 어마어마한 평야가 없잖아요. 없죠. 다 산악지대에다가 옆으로 가면은 뭐 조그만한 그 땅덩어리. 이 땅덩어리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려면은 위로 쭉 쌓아 올렸잖아요. 뭘 쌓아 올렸냐면 아파트를 쌓아 올렸죠. 이 아파트처럼 병렬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반도체가 병렬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TC 본더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전기, 도체와 부도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이 친구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아파트 같은 형식을 만들어 버렸다. 그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TC 본더다. 이 TC 본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의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의 고객사가 어디인가 돈 잘 버는 기업들 다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고 TSMC도 있고 그리고 한마디로 HBM을 만드는 거의 모든 회사에게 TC 본더를 납품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아나운서님, 네. 이 반도체 그 장비 시장에서 TC 본더를 납품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요새 반도체 업황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장비주들도 안 좋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나요? 우선은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네, 반도체, 뭐 소부장 종목들, 뭐 삼성전자 일단의 실적 발표를 봤을 땐 우선 이 반도체가 왜 흔들리나, 왜 부정적인 여론이 있지 할 정도로 돈을 잘 벌고 있긴 하죠. 그렇죠. 너무 잘 벌죠. 이게 진짜 웃긴 게 반도체는 끝났다. 반도체는 이제 끝났다. 거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재무제표 한 번만 보면 그 말이 쏙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 네. 오늘 들고 오신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도 네. 영업이익률이 뭐 작년만 해도 49%, 맞아요. 그러니까 매출의 절반을 그 이익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하드웨어 기업이나 네. 뭐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20% 넘기가 힘들거든요. 그것만 넘어도 네. 정말 잘 번다. 사실 10%대만 돼도 돈 잘 버는 기업이네 기특한데? 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한 50% 됩니다. 맞아요. 50%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저번 주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게 의뢰 입장이에요, 사실상. SK 하이닉스가 나 이 장비 필요하다. 이거 좀 만들어 달라. 라고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는 입장이 원래 맞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들, 지지난주 가지고 온 기업들이 다 장비 쪽 세계 1위다 보니까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 역시나 슈퍼을입니다. 슈퍼을. 네. 을은 을인데 약간 그 치렁치렁 막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있는 슈퍼을의 입장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지난주가 원익 IPS고 맞습니다. 지난주가 HPSP. 그런데 이 두 기업 모두 다 장비 기업들 그리고 세계 과독점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오늘 가지고 온 기업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일맥상통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잡아간다면 일주일에 15%씩. 요새 시장이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서 예전 같았으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넣어놓고 일주일 탁 눈 감았다 뜨면은 갑자기 한 20%, 30% 올라 있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어디 넣어놓으면은 뭐 돈이 살살 녹습니다. 그러니까요. 돈이 살살 녹아서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인데 표현이 좀 그랬나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새 시장이 너무 힘들다. 네. 저도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한 15% 일주일 사이에 15% 정도까지의 기대 수익률은 충분히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여러분들 요 정도만 일부 종목, 장비 종목이다. 요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 들고 온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일단 좀 보수적으로 목표 상승률을 잡아도 15%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말이 또 허황된 것이 아닌 게 지난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공략해드린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쪽에서 세계 1위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HPSP였죠. 이거래일 만에 12.8% 상승하는 흐름 나와줬고요. 지지난주 이 시간에 공략해드렸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 원익 IPS는 8거래일 만에 22.3% 상승한 흐름이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너나 할 것 없이 상승 내기 어렵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요. 저희 오가장 리포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은 10%든 20%든 또 약수익 볼 수 있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래도 아직 이 반도체 업종 지금이라도 뭐 탈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말들 돌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를 좀 덜어드린 다음에 차트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참 반도체 여팡은 인류가 남아 있는 한 정말 새로운 신기술이 생겨나지 않는 한 반도체는 계속 영원할 겁니다. 네. 계속 영원할 건데 이제 어느 기업이 살아남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은 그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정말 블랙 프라이데이는 참 좋아하는데 블랙 먼데이라니 오늘은 정말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사실 금요일도 휴장이고 하면서 월요일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네. 기다리신 분들이 그중에 한 명 저도 포함이긴 한데 좀 시원한 상승을 기다를 했었는데 반도체 약세, 블랙 먼데이, 코스피, 코스닥 동반 매도 사이드카 이거 보고 열불이 네. 아니 매도 사이드카가 무슨 옆집 멍멍이 이름도 아니고 네. 이렇게 자주 들리면은 너무 속상하죠. 매수 사이드카면 너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이 약세입니다. 시장이 약세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업황 자체가 안 좋아졌냐?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상반기 반도체 신입 공고가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50%. 그쵸. 채용문 활짝 열렸다. 지금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후다닥 가시면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성과금 한 번 받으면 로또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많이 뽑는다. 반도체 채용 훈풍 이런 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인력 감축입니다. 인력 감축이고 요새 AI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한 명을 쓰는 것보다 AI를 사용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채용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삼성전자야 이 친구 왜 이러니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기다리시면 상승 흐름 잘 나와 줄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가지고 온 기업 사실 반도체 뭐 완성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들에게 위탁을 해서 장비를 납품을 받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인 것처럼 자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가격대가 좀 있으면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너무 오른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액면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20만 원이 넘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 동전주가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시가총이 더 큰 경우도 있어요. 거의 드물긴 하겠지만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이 가격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도 고민을
굉장했습니다. 네. 한, 오늘 가지고 올 종목을 가지고 올까 아니면은 HPSP를 가지고 올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HPSP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두 기업 모두 다 움직임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는 비슷한 업황을 가지고 있고 제가 지지난주에도 뭐 좋은 종목을 가지고 온 것처럼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최근에 눌렸습니다. 하지만 HPSP는 오늘 한 18% 하락이 나왔지만 오늘 이 종목은 그래도 나름 버텨줬습니다. 한 8% 하락 나왔긴 네. 하지만 좀 버텨줬고 저점을 제대로 잘 다지는지 안 다지는지는 체크를 해보긴 해봐야겠으나 이 지금 현재 자리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종목은 어디서 언제 사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1만 원 아래서만 공략을 해도 굉장히 괜찮겠다. 사실 20만 원 아래에서 공략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너무 좋겠죠. 네. 너무 좋겠지만 리스크가 생깁니다. 초점을 뚫어버렸네? 그러면은 15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20만 원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체크를 하고 21만 원 아래에서 공략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사실 최근에 상한가 마감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 매수하시고 오늘 또 빠져서 속상하신 분들 그리고 혹은 이때 매수하지 못했어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한 무료 리포트를 마련해 뒀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무료 리포트 종목의 경우에는요. 굴지의 빅테크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인 만큼 상승룸이 무려 47%가량 제시된 증권사의 리포트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마이크론, TSMC 등등 좀 이런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그렇기에 주목해 봐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종목 그리고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샵 3989번으로 오가장 세 글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주목해볼 이 히든 종목과 함께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가장 리포트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섹터로는 반도체 소부장 만나봤고요. 두 번째로 공략할 섹터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가장님께 바로 한번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가장님 일단 전반적으로 이 투자 기조가 굉장히 보수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송을 좀 여러 번 해봤는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거의 처음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제약바이오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런데 제가 지켜봐야 할 섹터로 두 번째로 제약바이오를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 의외예요. 정말 의외죠. 네. 왜냐하면은 제가 제약바이오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대체적으로 안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뭐 이번에 임상이 뭐 괜찮게 잘 나올 것 같다더라, 뭐 이게 카더라. 기대감. 그쵸. 이런 걸 통해서 기대감 때문에 부풀려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도박 같은 겁니다. 이게 될 것 같은데 되겠는데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 흐름이 나오는 걸 거품이라고 하죠. 네. 기대감으로 인한 버블 형성인데 그런데 저는 그걸 싫어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아주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네. 이 아주 좋은 기업들을 옆에다가 치워놓고 이 기대감으로 막 부풀어 오르는 이 거품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 무언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도박이다. 라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한번 잡아야겠다. 지금은 상황이 네. 다르다. 지금은 거품 말고 실질적인 실체가 있는 무언가를 한번 잡아보자. 네. 제약바이오주들도 돈 많이 버는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그런 기업들 중에 알짜배기 한번 잡아보면은 굉장히 좋겠다.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온 이유가 좀 슬픈 이야기 또 슬픈 이야기. 너무 기관에서 외인에서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 이야기인데 뭐 기관은 매도세를 조금 키웠고요. 외국인은 오늘 그래도 플러스 마감을 한 상태죠. 개인들은 당연히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감을 한 상태고 결과적으로는 기관과 외인들이 최근의 거래 자체를 보면은 팔자 포지션이 훨씬 많거든요. 많죠. 팔자 포지션이 훨씬 많은데 이거를 한번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 많은 돈 가지고 집 살 건지 아니면 땅 살 건지 아니면 뭐 어디 여행 다닐 건지 아니면 뭐 건물 지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른 섹터로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의 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올라가다 뚝뚝뚝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바로 바이오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저금리,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저금리까지는 아닌데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금리 자체가 낮습니다. 네. 기준금리 자체가 낮아요. 다른 나라도 막 3.75%막 이러고 한 4% 가까이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2.5%입니다. 2.5%이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일단은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바이오 섹터들은 보통 R&D가 기본 장착이에요. 네. 계속해서 신약 개발해야 되고요. 그 공장 지어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투자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돈을 막 이제 끌어옵니다. 끌어오는데 금리가 낮다. 그러면은 그 채무 상환에 대한 그런 기준점들이 계속 낮아지면서 네. 재무적으로도 건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처로 바이오주를 보고 있었는데 얘네들 부채 비율이 상당히 건전하네. 그러면은 일단은 투자하기 좋아 보이는 섹터로 남아 있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반도체의 수급이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견조하게 있으니까 재무 상태 너무 좋고 돈도 굉장히 잘 버니까 그러면은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를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 하나 공략을 해드린 거고 그러면은 2부 종목은 난 반도체 싫다. 이제 반도체 꼴도 보기 싫다. 마이너스가 너무 이만저만 아니다. 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완전 색다르게 바이오 쪽으로 공략을 해보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일단 여러분들 2부 종목에서는 바이오 섹터 한번 눈여겨봐야겠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제약바이오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오치열 과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만 골라서 갖고 와 주시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공략해드렸던 뭐 HPSP 오늘 공략해주는 이 일부 종목이었죠.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영업이익률 40%, 50%에 달하는 정말 알짜배기 기업이었는데요. 오늘의 이 제약바이오 종목 나중에 차트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보다 차트 흐름 생각보다 꽤 탄탄합니다. 무너져 내리지 않고 생각보다 지지선 잘 방어해주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오치열 교수님께서 이 오가장 리포트를 또 론칭하시고 공략해주신 4가지 종목 모두 상승불 켜냈다라는 점에서 저희 저희 오치열 과장님의 이 선고안 한번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또 이 명칭이 또 입에 붙지 않아서 실수를 조금 하긴 했는데 우선 또 그건 그거고. 아, 그럼요.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당장 뭐가 오를 것 같은지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아나운서님 네. 요새 제약바이오주 그러면 아나운서님은 제가 방금까지 말한 것만 들었을 때 좀 어때 보이나요? 아, 그래도 정말 괜찮은 종목을 공략한다면 사실 뭐 삼청당 제약을 지금 언급할 건 아닌데 어쨌든 오늘 상한가 가기도 했고 맞아요. 최근에 그렇죠. 뭐 HLB 그룹주들도 굉장히 단체로 뭐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고 오히려 조금 정말 제약바이오는 저점을 확실하게 다졌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기업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반도체보다 또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 말이 종목마다 그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마다 반도체 섹터에 뭐 삼성전자, 현대는 자동차인데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막 이런 데다가 막 나눠 담으면서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 섹터 자체를 나눠라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제가 반도체도 괜찮고 바이오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사실상 삼천당제약도 제가 참 좋아하는 기업이고 제가 예전에도 바이오 싫다 하다가 삼천당제약 딱 한번 가지고 오고 나서 빠바방 갔었거든요. 오늘 가지고 온 기업도 그렇게 되길 기대를 하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CDMO의 그 세계의 한 3기업인데 3대장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또 올리고라는 게 있어요. 올리고가 뭐냐면 올리고펩타이드라고 약간 생소하실 건데 그냥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네. 단백질, 그러니까 그 DNA 같은 건데 굉장히 작은 단백질을 펩타이드라고 한다. 올리고펩티드나 올리고펩타이드 이렇게 두 개로 부르는데 이 올리고를 수출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 올리고가 원료 의약품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 원료 의약품은 한마디로 여기저기에다가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의약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의 시장 전망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 역시나 이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기업이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올리고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접목이 되거든요. 네. 이 단백질, 그러니까 일반 단백질은 피부층을 잘 뚫기가 힘들어요. 힘든데 이 올리고펩타이드라는 이 단백질은 정말 작은 단백질 조각들이기 때문에 이 피부층의 침투가 굉장히 잘 됩니다. 피부층의 침투가 잘 된다는 뜻은 피부 미용,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남성, 여성, 그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친구들 너나 할 거 없이 남녀노소 다 피부 미용 신경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죠.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피부 미용의 탁월한 원료 중에 하나가 올리고펩타이드다. 뭐 주름 개선이라든지 피부 노화라든지 뭐 이런 거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화장품을 만들 때 필수적인 펩타이드다. 올리고펩타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밌는 게 네. 일반 단백질이나 일반 화장품 같은 것들은 이게 명령이 안 됩니다. 이 화장품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올리고펩타이드는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 가서 피부 재생 좀 시켜. 그러면은 피부가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이해가 양반. 안 되죠. 이 양반이 지금 장난하나 하실 수 있는데 화장품에게 그를 시킨다니까요. 그거를 단백질에게 명령어를 입력해 놓으면은 이 단백질이 피부층을 통과를 해가지고 잠깐만 이거 빨리 이거 콜라겐 빨리 형성해.
콜라겐 빨리 생성해. 이렇게 해가지고 콜라겐을 촉진시켜서 여기 주름을 펴주고 네. 이게 됩니다. 신기하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는 뭐 그 올리고 AI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알아서 명령을 완수를 한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게 대박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빨리 이야기를 하자면 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탈모로. 나 머리가 벗겨져. 나 머리카락만 있으면은 아주 얼굴 기똥 찰 것 같은데 하시는 남성분들 굉장히 꽤 많고 많으시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음. 그런데 이 탈모에도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근을 자극해가지고 탈모 치료제까지도 만들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훌륭한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표적 치료가 된다라는 거죠. 표적 치료를 해가지고 그 암에다가도 이 암세포만 따로 공격을 해가지고 같이 파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게 다 가능한. 그리고 또 미국의 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중국과 미국은 계속해서 견제를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미국은 거대해진 중국을 계속 억누르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모든 정보나 데이터들을 본인에게 흡수해가지고 뭐 시장을 다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기업들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이 두 기업이 CMO, CDO 굉장히 이제 좀 그 정보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빨아들이고 있고 미국에게 수출을 한 60 여기 써져 있네 66% 우시앱텍은 66% 그리고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시바이오는 48% 한마디로 거의 절반 정도는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런데 이 수출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수출을 함으로써 생체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렇죠. 네, 수집을 해가지고 미국 측에서는 안 되겠다. 우리 모든 정보들 너희한테 줄 수 없어. 생물보안법 발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시바이오로직스 수출하지 마. 안 받아. 이게 된 상태고 우시앱텍 역시나 이렇게 된 상태고 BGI그룹도 데이터를 계속 뽑아내거든요. 그렇죠. 뽑아내서 너희들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한마디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고 이 말인즉슨 북미에서도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실적 잘 나오겠네요. 그렇죠. 원료의약품의 중국 의존도가 미국이 60% 정도 돼요. 60%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잠깐 원료의약품? 내가 아까 말한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오치열이 아까 말한 원료의약품 관련주가 2부 종목 아니었나?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미국 생물보안법 직접적인 수혜주입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중국 기업들 다 이제 문제를 삼고 수출하지 말아라. 난 너희 거 수입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우방국인 우리나라, 동맹국인 우리나라에게 원료의약품 한번 성능 보니까 중국 제품과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훨씬 우수한 그런 원료의약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2부 종목이 큰 슈팅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약바이오주는 실적이 안 좋으면 전 쳐다도 안 봅니다. 안 보죠. 왜냐하면은 아주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 커질지 모르는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매년마다 3천억 원 가량의 매출액을 달성을 하고 있고 올해는 연결액 기준 약 800억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거의 20%에 육박할 만큼 계속해서 건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부채도 없고 돈이 많다. 네. 현금 보유하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보자면 없습니다. 네.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많이 눌려 있는 구간. 하지만 삼천당제약처럼 상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종목명 물어보시면 제가 시원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3989번으로 오가장 세 글자 남겨주시면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새롭게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무료 전략 리포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오 과장님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